그날 저는 장례식장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부담스럽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이 이 모든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낼 줄은 말이에요. 10월 마지막 주 차가운 바람이 장례식장 복도를 휘돌았어요. 정숙은 낡은 검은 상복을 입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향년 84세,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미소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실제로 본 기억이 거의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정숙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장례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장례비도 정숙이 마련했어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깨서 겨우 치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남편 성호는 마치 없는 사람 같았어요. 61세인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모든 걸 아내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여보, 조문객들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대답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럴 때조차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가 김영자 할머니 빈소예요? 큰 목소리에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신우이 정미였습니다. 54세인 그녀는 비싼 검은 샤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 정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따라왔죠. 정미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답게 온몸에서 여유가 느껴졌어요. 명품 핸드백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정숙의 낡은 상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미가 정숙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찔했어요. 어머님이 아프실 때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으면서. 정미야, 오느라 고생했네. 정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남편 정호는 식장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치 뭔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미의 아들 민수도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32세인 그는 이제 대학병원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 정장에 의사다운 품격이 느껴졌죠. 이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수가 정숙의 손을 정중하게 잡았어요. 하지만 그 악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씁쓸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는 치료비가 아깝다며 투덜거렸던 그 사람이 할머니 치료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나을 병도 아닌데. 3년 전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숙의 마음이 찢어졌었죠. 민수야,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정숙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영정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죠? 의사로서 볼 때 이모가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 장례식장 문이 다시 활짝 열렸어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막내 시누이 수진이 나타난 거예요. 오빠, 언니. 수진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어요. 52세인 그녀는 미국에서 2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수지는 미국 생활을 하며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영어가 섞인 억양과 서구식 몸짓.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머님 마지막에 못 뵈어서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영정사진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눈물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었거든요. 언니 혼자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수진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면 왜 이제야 왔을까요? 괜찮아, 수진아.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정숙이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20년간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평소에는 서로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자리에 모였으니까요. 정미와 수진은 20년 만에 만나서 어색해했어요.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네. 미국 생활은 어때? 언니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업은 잘 되고 있고요. 서로 탐색하는 듯한 대화가 오갔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제 와서 다들 나타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언니, 정말 혼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멀리 있어서 도움을 못 드렸네요. 정미가 정숙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어머님 마지막 순간은 어떠셨나요? 많이 아프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몇 달간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밤낮으로 아파하시며 정숙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혼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셨어요. 정숙이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들이 괴로워할까 봐였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평소에는 존재조차 잊고 살던 친척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혼자서 정말 대단했구나. 큰아버님이 정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작은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시댁 며느리라며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정숙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어머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정우가 갑자기 던진 질문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둬야 하지 않을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의사답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후 5시 장례식장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최 변호사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미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유언이라고요? 어머님이 언제 그런 걸 작성하셨는지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굴이 약간 파래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건 아니죠?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벌써 유언의 효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영자 여사님께서 정신이 또렷하실 때 법적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그런 준비를 하셨을까요? 자신은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수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민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전 재산을 며느리 이정숙에게 상속합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속 재산의 총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을 벌린 채 변호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몸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경이 코끝으로 흘러내렸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은 채로 굳어버렸어요. 눈만 깜빡거리며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00억이라고 했나? 어디서 그런 돈이? 믿을 수가 없어. 정숙은 그 모든 소리가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숙은 몰랐어요. 이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낼지. 그때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04년 4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습니다. 38살이었던 정숙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 성우와 결혼한 지 벌써 11년. 13살 된 딸 유진이와 11살 아들 준호가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때 정숙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후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이 회사에 있을 때 성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네. 그 한마디가 정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초기라는 말에 안도했어요. 아직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는 정말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는 정도였어요. 정숙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와 잘 지냈어요. 유진이는 할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해드렸고,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오늘도 같은 이야기 하셨어. 괜찮아.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정숙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어?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온 집안이 깼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요? 유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숙은 아이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집안에 탄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찔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해 겨울 시댁의 모든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 정미와 남편 정호, 막내 시누이 수진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심해지셨어요. 혼자서는 이제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저 혼자 맡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눠서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정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들 사춘기라 손이 많이 가. 솔직히 어머니 모시긴 힘들어. 정미의 남편 정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사업이 막 궤도에 올랐는데 집안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막내 수진 역시 마지못해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나 곧 남편이랑 미국으로 이민 가야 해. 어머니 간병은 도저히 못하겠어. 하나둘씩 책임을 피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애써 담담히 듣고 있었지만 속은 서늘하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이가 지금까지 잘 모셔왔으니 앞으로도 맞는 게 맞겠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곧 결론이라는 듯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희망처럼 남편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아내 편에서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침묵했습니다. 한마디 변명조차 위로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정숙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아이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유진이는 중학교 2학년, 준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줘야 했어요.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도 챙겨야 했습니다. 엄마, 저 학원 가야 해요. 엄마, 숙제 검사해 주세요. 아이들의 요구와 시어머니 간병 사이에서 정숙은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 성우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돈 벌어야 해. 집에 와서도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숙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모른 척했어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밤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숙은 밤새 뜬 눈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깨면 안 되니까 빨리 달래야 했어요.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아이들이 깨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도둑년이 내 돈 훔쳤어?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인연이 죽였나?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달래야 했어요. 때로는 맞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숙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누구야? 우리 집에서 나가. 정숙은 맞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달래야 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도 힘들어했어요. 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할머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숙이 딸을 달랬지만 아이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어요. 준호는 더 심각했어요. 할머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방 안 갈래요. 무서워요. 딸아이와 아들이 할머니를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가장 힘든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성우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밤에 너무 심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알아서 해.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 요즘 승진 준비로 바쁜 거 알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성우는 모든 걸 정숙에게 떠넘겼어요.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과 골프를 가거나 술자리에 나갔어요. 승진이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당신 혼자서도 잘하고 있잖아.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실수를 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옷을 빨고 방을 청소하고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할머니를 피했어요. 엄마, 집에 냄새 나요. 친구들 데려오기 부끄러워요. 유진이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폭력성도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가 정숙을 때리고 할퀴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돈 어디 숨겼어? 우리 아들 죽인 년이야. 정숙의 팔과 얼굴에는 핥히고 맞은 상처가 늘어났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추석, 시댁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정숙은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정민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 냄새나요.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놨어요? 정숙이 얼마나 힘들게 돌보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언니 힘들죠?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정미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귀찮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미국에서 연락조차 잘 안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안부 문자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 어떠세요? 미국 생활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요. 이제 정숙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얼굴은 헬쭉해지고 머리카락은 반이나 빠졌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했어요. 유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때문에 집 분위기는 늘 무거웠어요. 엄마, 저 기숙사 들어갈래요. 집에 있기 힘들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정숙은 딸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오기 싫어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아이들마저 집을 피하니 정숙은 더욱 외로웠어요. 15년이 지나자 정숙은 감정이 무뎌졌어요. 시어머니의 폭언도 시댁 식구들의 냉대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항상 똑같았어요. 언니, 엄마는 어때요? 아, 우리는 바빠서 못 가겠어요. 치료비는 많이 들어요? 보험으로 안 돼요? 항상 돈 이야기였어요. 수지는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안부 문자만 보냈어요. 어머님 건강하시죠? 미국 생활이 바빠서 연락 자주 못 드려요. 정숙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때쯤 김간병사를 만났어요. 일주일에 이틀만 도와주러 오는 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오래 혼자 하는 사람 처음 봐요. 김간병사의 말에 정숙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80을 넘기자 몸이 더 약해졌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정숙은 24시간 곁을 지켰어요. 밤에도 2시간마다 깨서 확인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마지막 몇 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정숙을 빤히 쳐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불편한 곳 있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때로는 정숙의 손을 꽉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숙은 이상했어요. 치매 환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들이 정숙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 10월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정숙이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시어머니가 정숙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셨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났어요.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00억이 정말 있었나?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지? 우리는 왜 몰랐을까? 그때 갑자기 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셨는데 어떻게 유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 유언장 진짜 맞나요? 정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소 점잖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유언장은 어머님이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공증까지 받으셨고요. 그럼 오래전에 작성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정우가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손짓까지 격해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님께 안부조차 묻지 않던 사람이 정민은 남편과 달리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유언장에 다른 내용은 없나요? 어머님이 다른 말씀도 하셨을 텐데. 정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다른 내용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끼어들었어요. 변호사님, 미국 법으로는 이런 경우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한국 법도 비슷하지 않나요? 영어가 섞인 말투로 권위를 내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사라는 직업을 내세웠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치매 초기에도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작성한 건지 의심스러워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에는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인 2명이 참석했고 의사의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어요. 어머님은 그날 완전히 정신이 또렷하셨고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유언 작성 당시 완전한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래도 납득할 수 없어요. 20년 동안 모신 건 인정하지만 전 재산을 다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정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모신 건 맞지만 100억을 혼자 가져가는 건 너무해. 정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100억이면 달러로 700만 불 정도. 내 목만 해도 2천만 불은 될 텐데. 수진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그리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의사답게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할머니 치료비로 그동안 얼마나 썼을까? 그것 빼고 나면 실제로는 얼마 안 될 텐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모가 정말 고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마지막 몇 년간 시어머니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손을 꽉 잡으시던 모습,
눈물을 흘리시던 순간들. 혹시 그때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정숙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정숙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미가 갑자기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아까까지의 차가운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정해졌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저희가 멀리 있어서 도움을 못 드렸는데 정미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수진도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미국에 있으면서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영어 섞인 말투가 사라지고 한국말로 정중하게 말했어요. 평소에는 반말도 섞어 쓰던 사람이었는데 민수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모, 그동안 정말 대단하셨어요. 의사로서 볼 때도 20년 간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까지 유언장에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수님,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어머님이 형수님께 감사하셨구나 싶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정숙은 당황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소식이 퍼지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척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버님이 정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정숙아, 내가 정말 기특하구나.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고마워. 평생 며느리라고만 부르던 분이 갑자기 내가라고 했어요.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작은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이가 진짜 효부야.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평소에는 시댁 며느리라며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고모 할머니까지 나타났어요. 우리 정숙이가 제일 고생했지. 이런 결과가 당연해. 20년 동안 안부 한 번 묻지 않던 분이었는데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내가 고생한 걸 인정해 주는 걸까? 아니면 100억 때문일까? 정숙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20년 동안 외면받다가 갑자기 관심을 받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정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시간 되면 만나자. 언니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해. 이모, 안부 여쭤보려고 연락드려요. 모두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녁에 딸 유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소식 들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고생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딸의 걱정에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남편 성우도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고생했어. 성우가 어색함을 감추며 말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어요. 평소에는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당신이 이런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성호의 눈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어요. 마치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정말 내 고생을 인정해 주는 걸까? 정숙의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외면받다가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니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 어머님이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던 걸까?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어요. 이 변화가 진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정미의 집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은 물론 부르지 않았어요. 정미, 정호, 수진, 민수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00억을 혼자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정호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일주일 전 장례식장에서의 분노가 여전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유원장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대. 영어가 섞인 말투로 자신 있게 말했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저도 법률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유언 무효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법조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 유언자의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할머니가 치매셨으니까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유언장이 치매 진단 전에 작성됐거든요. 민수의 말에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호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두 번째는 뭐야?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유언인 경우예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거야. 형수가 할머니를 조종했을 수도 있잖아. 20년 동안 혼자 모시면서 할머니 마음을 돌렸을 거야. 정미도 동조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강압이나 사기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 말이에요. 정호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아니, 아무리 간병을 했어도 그렇지. 자식 몫이 없는 말이 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엄마 진짜 너무해. 정민은 더 구체적으로 계산했어요. 20년 간병비를 따져봐도 10억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 90억은 우리가 나눠 가져야 맞지. 그들의 눈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모가 정말 고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순간 모든 사람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정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고생한 건 인정해. 하지만 전 재산을 다 주는 건 과해. 정호도 거들었어요. 며느리 노릇한 거 가지고 100억을 받는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수진이 은밀한 계획을 제시했어요. 형수를 직접 설득해 보는 건 어때? 가족이니까 나눠 가지자고. 정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 지금 형수 완전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태도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있었는데 정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어제 전화했을 때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바로 끊어버리더라. 정호가 비꼬듯 말했어요. 벌써 돈의 힘을 느낀 거야. 이제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지. 수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무슨 말이야? 정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할머니 마지막 몇 년 동안 형수랑만 있었잖아. 뭔가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 민수도 그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치매라고 해도 가끔씩 정신이 또렷할 때가 있거든요. 정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형수가 우리를 속인 거네?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언니 순자가 동생 철수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소식 들었어. 순자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정숙이 어색하게 맞았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언니였거든요. 철수도 함께 들어왔어요. 누나, 정말 대박이네. 100억이라니. 철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가 정숙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그동안 시댁에서 고생 많았지. 이제 좀 편해지겠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 이야기 좀 들어봐. 순자가 동생을 쳐다봤어요. 철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누나, 실은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돈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억 정도. 아니, 정확히는 7억 좀 넘어. 철수가 숫자를 점점 키웠어요. 순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가족이잖아. 도와줄 수 있지? 순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요. 철수 빚부터 좀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언니, 정숙이 말하려고 했지만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정수가 내가 성공하면 가족들 챙기는 거 당연하지.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건 아니지? 철수도 거들었어요. 누나, 20년 동안 시댁 일만 하느라 친정일은 신경도 못 썼잖아. 이제라도 좀 도와줘. 정숙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주는 사람들. 생각해 볼게. 정숙이 간신히 말했어요. 순자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생각해 본다고? 가족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순자와 철수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돈만 보는 건가?
정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20년 동안 외로웠지만 지금이 더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간 병사가 찾아왔어요. 아픈 시어머니를 함께 돌봤던 유일한 동반자이자 정숙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정숙 씨, 안녕하세요. 김간 병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 정숙이 반가워하며 맞았어요. 김간 병사가 정숙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많이 힘드시죠? 네, 좀. 정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김간 병사가 정숙 옆에 앉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어떻게 아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그래요. 갑자기 친척도 늘어나고 친구도 늘어나고 김간 병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 씨, 조심하세요. 김간 병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2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고생을 모르죠. 그냥 돈만 보는 거예요. 정숙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김간 병사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정숙 씨한테 남겨주신 건 돈만이 아니에요. 정숙 씨의 20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김간 병사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몇 년 동안 제가 봤어요. 정숙 씨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정말요? 네, 치매라고 해도 마음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 진심으로 돌봐주는지 말이에요. 김간 병사의 말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정숙 씨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죠. 김간 병사의 말이 정숙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김간 병사가 더 구체적으로 조언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투자하자, 사업하자, 도와달라. 온갖 말들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모든 결정을 미루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김간 병사가 정숙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요. 시댁에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까봐 걱정돼요. 정숙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김간 병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떳떳하게 받으세요. 김간 병사가 돌아간 후 정숙은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는데 김간 병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아, 나는 떳떳해. 정숙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핸드폰에 시댁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언니,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밤 11시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아직 안 주무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정했어요. 아직 못 잤어. 언니, 가족끼리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어머님 유산 문제 말이에요. 혼자 결정하시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정숙은 예상했던 일이구나 싶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봐요.
가족이니까 함께 상의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김간 병사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간의 고생 끝에 찾아온 평안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요. 며칠 후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간 병사의 조언을 따라 법적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정숙을 맞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오늘 오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시댁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정숙 씨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예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유 원장에는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인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번째, 1년간의 관찰 기간이 있어요. 정숙 씨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조건입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 받은 게 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1년 후에 조건을 만족하면 완전히 정숙 씨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두 번째 조건은 가족들의 진심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숙 씨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정숙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스쳐갔어요.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 끊임없는 요구들. 어머님이 그런 걸 예상하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셨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할머니께서는 적어도 마지막 5년간은 의식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는 맞았지만 마지막 몇 년간은 연기를 하신 거예요. 정숙 씨와 다른 가족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간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몇 년간 시어머니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정숙을 바라보던 또렷한 눈빛, 손을 꽉 잡으시던 순간들, 변호사가 두꺼운 노트를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20년간 써오신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이요? 네, 정신이 또렷할 날에 작성하신 기록들이에요. 변호사가 몇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어요. 2010년 3월 15일. 정숙이가 밤새 내 간병을 하느라 눈이 붓고 말았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15년 7월 2일. 정미가 왔다 갔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숙이만이 진짜 가족 같다.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줬어요. 2024년 9월 30일.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정수가 2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 돈으로 내가 정말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20년간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변호사가 정숙을 위로했어요. 할머니는 정숙 씨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드신 거예요.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1년간 정숙 씨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할머니가 예상하신 대로예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라는 뜻이죠. 정숙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왜 어머님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 두셨는지 변호사가 당부했어요. 아직은 다른 가족들에게 이 조건들을 알리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그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언제까지요? 6개월 후에 중간 점검이 있어요. 그때 1차적으로 평가하고 1년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숙 씨, 당당하세요. 할머니가 가장 바라시는 건 정숙 씨의 행복이에요. 일주일 후 정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어요.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숙은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사람들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주저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미의 집에 도착하니 모든 사람이 와 있었어요. 정미, 정호, 수진, 민수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앉으세요. 정호가 가리킨 자리는 모든 사람과 마주보는 위치였어요. 마치 재판받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를 아시죠? 유산 때문이겠죠.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언니, 100억을 혼자 가져가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정숙의 반문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요. 미안해요라고 했을 텐데. 정미가 끼어들었어요. 언니가 고생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죠? 정숙의 말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민수가 의사 권위를 내세우며 말했어요. 이모, 100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수님이 너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네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예전에는 가족 의견을 잘 들으셨는데 지금은 정호의 말에 정숙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가족 의견이요?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 의견을 물어보셨나요? 정미가 다른 전술을 사용했어요. 언니, 사실 그동안 어머님 간병에 소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예.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 늦게 모셨다고 민수가 그러던데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폐렴 걸렸을 때 하루 늦게 병원에 오셨어요.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을 기억했거든요. 그날 유진이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에 있었어요. 딸과 어머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더 직접적으로 공격했어요. 언니가 엄마를 이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의식이 없으실 때 뭔가 말씀하게 했을 수도.
지금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간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가 비꼬듯 말했어요. 형수님이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떳떳하시면 나눠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뭐라고? 유언 무효 소송이요. 증거도 있고요. 정숙이 어이없어 했어요. 무슨 증거요? 정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언니가 어머님께 소리 지르는 녹음이 있어요. 언제요? 3년 전에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정숙이 그날을 기억해냈어요. 그날 어머님이 변기에 손을 넣고 계셔서 깜짝 놀라서 소리친 거예요. 감염될까봐 걱정돼서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법정에서는 녹음만 들리거든요. 정숙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정호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형수님, 마지막으로 제안해요. 100억을 균등하게 나눠 갖죠. 싫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정미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언니 명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이모, 신문에도 나올 수 있어요. 간병 며느리, 시어머니, 학대 의혹 이런 식으로요. 정숙이 이들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20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좋아요.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법정에서 봐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언니, 정미가 당황했어요. 예전에 순종적인 정숙이 아니었거든요. 20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어요. 누가 그동안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간병을 했는지. 정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정숙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이었네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 말이에요. 정숙이 문을 닫고 나왔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변호사의 말을 떠올렸어요. 어머님이 예상하신 대로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누가 진짜 가족인지.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김간 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예요.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김간 병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이제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정숙은 다시 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맑고 밝았습니다.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1년간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열며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정하신 모든 조건을 통과하셨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돈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만점이에요. 지난 1년간 정숙이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노인복지재단 설립, 간병인 교육센터 운영,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 두 번째 조건, 진짜 가족을 구별하는 것도 완벽하게 해내셨고요.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김간병사, 딸 유진이, 아들 준호.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영상으로 남기셨어요. 화면에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치매 연기를 하기 전에 또렷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모든 조건을 통과했다는 뜻이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정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밤새 나를 돌봐주고 아픈 내 몸을 닦아주고 화내지도 않고 참아준 내가 고마웠어. 정숙은 20년간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그 시간들. 다른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만 생각했지만 너만은 달랐어. 진짜 딸 같았단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돈으로 내가 정말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정숙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거라. 김 선생님께도 고맙다고 전해주렴.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실은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이런 순간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정숙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정숙이 서류를 받으며 다짐했어요. 어머님의 뜻대로 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변호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을 잘 받았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자신이 설립한 노인복지재단을 찾았어요. 영자 할머니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간병지원센터였습니다. 입구에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간병사가 정숙을 맞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어떻게 됐어요? 모든 조건을 통과했어요. 이제 정말 저희 것이에요. 김간병사가 정숙을 꽉 안아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에는 진짜 가족들이 모였어요. 딸 유진이, 아들 준호, 그리고 김간병사. 유진이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준호도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한 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김간병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 20년 동안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는 정숙 씨를 위한 시간을 가져요. 정숙이 가족들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 돈으로 더 많은 치매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간 병사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와 준호도 어머니의 꿈을 응원했어요. 한편 시댁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법적 대응을 시도했어요. 민수가 찾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며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변호사로부터 냉정한 답변을 들었어요.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유언장이 너무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정우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다른 변호사를 찾아봅시다. 결국 2번째, 3번째 변호사까지 찾아갔지만 답은 같았어요. 모든 변호사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한테 직접 가서 협상해봐요. 끝까지 해봐야죠.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 남편 성호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아,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자. 정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요즘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성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20년간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어. 당분간 거기서 지낼게. 정숙은 의외로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성우가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수가. 나도 변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 그렇게 성우는 조용히 집을 떠났어요. 이혼 절차는 6개월 후에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8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정민은 정숙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했어요. 정숙이 언니가 너무 변했어요. 가족들과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친구들은 정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숙이 2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미국에서 한국 변호사들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민수는 의사 동료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어요. 치매 환자의 유언 능력에 대한 의견서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공식 감정서가 있어서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1년 후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포기했어요.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정숙은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도 제 길을 갈게요. 수진에게서도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민수는 마지막에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모,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모가 할머니를 정말 잘 모셨는데 욕심만 부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후 정숙은 시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김간병사와 함께였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정숙이 말했어요. 어머님,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님 뜻대로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 거였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도 어머님 딸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묘소를 나오는 길,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20년간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의 노인복지재단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치매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강연도 다니게 되었어요. 간병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숙 선생님, 저도 15년째 치매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어요. 정숙이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내세요. 당신의 사랑을 어머님이 분명 알고 계실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정숙은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눈빛은 맑고 밝았습니다. 그날 밤도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시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다. 20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누군가를 도우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20년간의 고난이 결국은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